네. 너무 감사하고요. 치료를 통해 작지만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아이와 부모. 그녀가 바라보는 높은 목표는 무엇일까? 만나온 수많은 아이들이 시간은 더디 걸렸지만 조금씩 변화해 가고, 그리고 아이의 변화로 인해서 삶이 조금씩 더 편해지고, 아이들의 이해와 표현이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세상에서의 소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언어치료사. 소통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는 따뜻한 힘이 될 것이다. 와, 이 언어 치료사는 아무래도 좀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 능력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 직업병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소리가 정확하네, 명료도가 좀 떨어지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언어장애 전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실제 연령에 따른 언어적인 수준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이효진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평소에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과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 후 진로를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자원봉사를 나갔던 병원에서 네. 그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고, 또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를 해주는 언어 치료사라는 직업군이 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살펴보던 중에 그때 당시 모 대학원에 언어 네. 병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현장에 나와서 일을 했던 게 2000년도 초반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언어병리학과 전공이 개설된 초창기였던지라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전공으로 공부를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응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것만큼 대상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한 지 약 1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언어치료사로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네. 당시에는 뭐 책도 별로 없을 정도로 생소한 분야였잖아요.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처음에 언어치료사라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생소해서 네. 그게 뭐냐, 제가 설명을 하면 혹시 그건 의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할 때 정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너무 그분들한테도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는 언어치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굉장히 보람차고 어떤 일을 하는군요 하고 알아서들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소개를 받아서 아름아름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어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언어 치료에 대한 인식이나 수요가 증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언어 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그 뿌듯한 언어 치료사가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대학이나 대학원에 언어병리학 혹은 언어치료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을 하고 나서 일정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요구가 되고요. 예전에는 언어병리학이나 언어치료학과가 개설된 것이 대학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학부에도 대학교에도 여러 대학에서 언어병리학 혹은 언어치료학을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요. 관심을 가지신다면 전공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은 꼭 필요한 건가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현재는 민간협회인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일정 자격 요건에 따라 시험을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 수련 기간을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업의 문은 넓은 편인가요? 어디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내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등 언어치료실들이 있고요. 개인 병원에서도 점차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개인 병원 내에 있는 언어치료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통합 어린이집 앞으로는 특수학급이나 네. 일반 학교에서도 언어치료사에 대한 요구가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양한 곳에 취업할 수 있어서